네, 지금부터 ESG와 자원봉사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원광대학교 글로벌 K컬처 사업단의 전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2004년에 유엔 보고서에서 ESG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책임이나 발전들을 위해서 이제 환경, 사회, 그다음에 지배 구조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 이제 기후 위기가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 환경에 대한 중요성들은 많이 인식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SG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조금 미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통신사의 해킹 사태라든지 아니면 최근 새벽 배송과 관련된 어떤 문제라든지 뭐 그 납품 문제라든지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사회라든지 그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ESG가 이제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크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가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발전연구원장이신 고상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호원대학교 교수이신 유은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자울 청소년의 복지원 시설장이신 이현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일여자중학교 교육복지사신 한선영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신 서연석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내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의 외래교수이신 최영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 개회사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그 개회와 이따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김정남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종합 좌장을 맡은 호원대학교 김정남 교수입니다. 네. 오늘 포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를 하고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지역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주제는 아시다시피 ESG 기반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서 우리가 지역 공동체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 지역, 특히 익산 지역은 오래전부터 향약 둘의 개와 같은 공동체적 나눔의 그런 전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ESG 개념하고 딱 정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자본, 그 다음에 ESG 핵심 요직은 S 부분하고 잘 정합이 됩니다. 오늘 포럼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 공동체 정신과 현대적 ES 가치가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접점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첫 번째 발제자 분이하고 두 번째 발제자 이렇게 다 모시고 또 우리 토론자께서 오늘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가지고 또 사회에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모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가 자원봉사인 만큼 사실 민간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을 대표해서 우리 익산 아우른 봉사단의 단장님이신 장성문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아우른 봉사단 단장 장성문입니다. 저희 단체는요, 청소년 단체인데 이렇게 호원대학교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 자원봉사에 대한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같이 나눔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밑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봉사단체들이 결합시키고 어떻게 하면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호원대학교 유은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좀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주제로 익산발전연구원장이신 고상진 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익산발전연구원의 고상진입니다. ESG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또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자원봉사라는 활동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온고지신의 심정으로 옛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한번 새롭게 재편성을 해보는 취지로 재미있게 한번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 봉사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또 특히 향약정신의 현대적 개성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또 오늘 방송을 보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향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후로 많은 학습을 통해서 접해왔던 아주 흔한 용어이기도 하고 익숙한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과거에 우리가 학습했던 향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원봉사와 어떻게 결부가 되고 어떻게 상쇄가 돼서 상승작용으로 이루어질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사회가 외형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아주 풍족한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또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박약한 또 빈곤한 그런 삶의 어떤 이중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이 젊은 층들은 바깥 활동 자체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 혼자 틀어 박혀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을 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회는 현재 남아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관계는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웃과의 단절은 개인의 선택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 구조의 결과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코비드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아주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구조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문제 진단을 해봤습니다. 공동체 해체 이후의 어떤 징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웃 간 왕래가 감소하고 또 돌봄의 사적 전가가 많아지고 지역 모임의 해체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의 토대였던 신뢰의 문화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행정 중심의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SG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환경 또는 사회 또 지배 구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지만 또 기업의 그런 어떤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강조 이외에 행정의 어떤 국가적 책임, 사회적 책임, 국민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즘 들어 더 행정국가화가 강해지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의 경우에는 그 근거나 절차
이런 어떤 문서화의 어떤 폐해에 우리가 쉽게 갇혀 있기 때문에 온기와 자율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정의 한계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행정 실적의 평가라든지 또 봉사의 사업화라든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양적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행정의 구조적 폐해라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성과 중심보다는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의 규제라든지 또는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지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향약으로부터 한번 통찰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향약은 법이 아닌 약속이다. 그리고 국가가 아닌 주민이 스스로 세운 자치 규범이었다. 또 그 속에는 신뢰를 통한 통치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이때는 어떤 고관 대작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임명한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리더가 아니라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의 가장 연장자라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결국에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실질적 자치의 어떤 규범이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약의 어떤 공동체적 구조는 규제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를 했고, 통제보다는 앞으로의 약속을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향약의 네 가지 정신은 이제 먼저 우리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율, 크게 이제 네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과거에 책을 통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접해봤던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업상권, 이것은 선한 일을 서로 권장한다. 그래서 긍정적 행위를 장려하고 선행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과실상규, 잘못을 서로 바로잡는다. 잘못이라는 것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규범에 반하는 그런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벌백계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바로잡는 그런 어떤 미덕이 있었다.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 공동체의 자정 능력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예속상교입니다. 예절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 상호 존중의 문화고 격식을 통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난상휼,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상호 부조의 시스템이고 공동체적 안전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옆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사흘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 집에 쌀독을 한번 들여다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끼니에 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그런 어떤 서로가 서로를 돕는 환난상율의 어떤 지혜로움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맹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맹자는 어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사회적 통제, 향약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제도나 행정 명령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라는 비가시적 규범으로 작동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오늘 ESG라는 어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도 논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동력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신뢰라는 부분입니다. 그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신뢰,
어떤 양적 팽창, 질적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꾸준히 축적이 되고 그것이 그 사회를 견인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향약을 통해서 향약 정신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신뢰의 사회적 통제를 축적하면서 그런다면 사회적 자본도 자연스럽게 축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치에서의 또 딜레마도 있습니다. 법적 성숙도는 지방자치대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신뢰의 취약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서주의라든지 또는 규정 중심의 행정이 모든 판단의 결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법적인 통치, 법적인 자치 또 이외의 신뢰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신뢰 질서를 우리가 다시금 검토하게 됩니다. 통제 방식으로는 법치에서는 규칙과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신뢰치에서는 관계와 평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계의 특징은 타율적 복종을 요구하는 법치에 반해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는 신뢰치, 또 유지 원리로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법치지만 신뢰와 명예를 존중하는 신뢰치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효과로는 순응하는 사회를 법치는 지향하지만 협력하는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신뢰치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향약정신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 또 향약정신이 우리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녹아들었을 때 어떤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본다면 제도 밖의 어떤 공공성을 확립하자. 그래서 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공공성을 실천하는 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사각지대의 돌봄 활동이라든지 또 생활 협약 운동이라든지 주민 중재 역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향약 정신의 현대적 계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규율에 대해서 규율이 아니죠. 네 가지 미덕에 대해서 각각을 살펴보면 덕업상권의 경우에는 청소년 멘토링이나 칭찬 캠페인, 또 과실상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규약 점검단, 예속상교에서는 세대 간 예절문화 복원, 환난상율은 재난구호, 마을돌봄 네트워크 같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새롭게 현대적 그런 개념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다. 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지방정부의 뒷받침이 공동체의 복원을 돕는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의 어떤 방향성이나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밀어주고 포조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 복원을 돕도록 하는 이런 방향성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 회복형 봉사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또는 주민참여 예산에 일부 봉사를 배정을 한다거나 읍면동 생활자치 플랫폼을 구축한다거나 향약정신 기반 리더를 교육하는 것들의 행동이 있겠습니다. 지역의 역할로는 주민 중심의 연대를 실천하고 행정보조적 역할로서의 어떤 자원봉사가 아니라 생활자치를 위한 삶에 녹아드는 자원봉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단지 그냥 돕는 일이다. 그래서 일 방향적 지원이다라는 거에서 함께 사는 일이다. 그래서 상호적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행정의 빈틈을 메우는 활동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잇는 관계적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향약 정신을 재해석해서 신뢰를 복원하고 주민자치에 녹아들면서 상호 돌봄이라든지 약속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향약 정신을 우리 자원봉사 활동의 본질로서 같이 녹여낼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많은 봉사 활동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대부분이 김치 담그기 봉사, 연탄 나누기 봉사, 뭐 짜장면 봉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봉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활동들을 하시지만, 좀 더 그런 활동들이 단조롭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행정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그래서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또는 빈곤에 노출돼 있거나 또는 추위에 노출돼 있거나 아니면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면, 저는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자원봉사의 역할과 기능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ESG 실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사례라는 주제로 호원대학교 유은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원대학교 유은미입니다. 오늘 저는 ESG 실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이 알다시피 ESG가 지금 정권이 또 바뀌면서 더욱 부각돼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ESG는 사실 기업에서 사회 공헌 사업 정도로 그동안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가, 현재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제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ESG 지표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의 여부라든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기업과 ESG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모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제가 되고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근로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지배 구조의 문제. 그동안에는 약간 ESG가 환경에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의 퍼포먼스가 아까 우리 고 박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퍼포먼스가 가장 즉각적으로 표현이 되고 바로 지표가 나타나는 요소여서, 사실 기업들이 그동안 ESG 했지만 지배구조를 변경한다랄지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랄지 이런 것들보다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소비자분들이 너무 똑똑해지면서 기업의 윤리적인 지배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노사 간의 평등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인권의 문제라든지가 기업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지켜내는지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도 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할 수는 없지만 근래의 모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소비자가 모두 등을 돌리고 상품을 불매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일어나죠. 그만큼 우리의 사회가 이제는 같이 함께 연대하는 이러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말씀드리는 기업의 ESG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앞으로 더 조금 더 세밀해질 것이고, 앞으로 더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택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의무, 책무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이제 제도화가 돼서 그 기업의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ESG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러한 발전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재무의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배 구조의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무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2030년 뒤부터는 모든 기업이 적용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공시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제에 맞춰서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체계는 각 부서별로 전담 체계를 두고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팀이라고 현재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각 부서별로 ESG 지표를 즉각적으로 체크하고 특히 임원 중심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성과를 측정을 하면서 최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다가가기 위한 커지기 위한 그 근본적인 작업이 그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기업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보면 L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린 캠페이너, 그러니까 환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파주 구미 교육청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1,600명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원 중심들이 지역에 있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서로가 연대해서 지역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역 지사가 있는 곳에 식품을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생식물을 심어서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지역의 어떠한 소셜에 관련된 또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의 자본금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로 그래서 지역 자원봉사 단체와 이런 기업들이 매칭이 돼서 사실 기업들이 ESG 활동을 직접적으로 선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 네트워크나 자원봉사센터가 교류가 단단히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의 이러한 자본금이 매칭이 돼서 지역 봉사단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봉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기관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원봉사는 단순하게 자원봉사가 아니라 어쩌면 지역에 있는 경제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3국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제3국의 그러한 영향력들을 축적하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태 모니터링, 기본적으로 좀 하는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의 기술력을 지역에 보급하는, 그래서 도로의 안전을 이 H사의 고유의 기술력을 가지고 아니면 고유의 어떠한 특정한 재료를 가지고 기업에 이렇게 공헌을 하는 사례를 가지고 이 LED를 통해서 밤에 야간 경관 뿐만 아니라 안전을 좀 보호하는 그런 했던 사업들을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이죠. 그러한 평등의 퍼포먼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하고자 하는 누구나 벤치 같은 경우들을 개발을 해서 지역에 보급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 대기업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요. 그곳의 사례를 좀 보았습니다.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대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우선 환경활동으로는 지역에 있는 자생식물들을 지표를 조사해서 그 자생식물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하고 식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뉴스에서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삼계탕 기부라든지 이렇게 닭을 기부해서 지역의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것 분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순환의 문제인데요. 축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그것들이 순환돼서 다시 재자원화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제 큰 기업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쭉 순환이 돼서 지속 가능하게 이런 것들이 네,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가능할 수 있는 이거는 환경 그리고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같이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ESG의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유니레버는 목표가 글로벌 기업답게 굉장히 큽니다. 10억 명 이상이 ESG의 그런 건강 증진에 복원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아예 목표 자체가 10억 명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이 행위를 풀었어요. 그래서 비누 손 씻기
아프리카라든지 아직 위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비누를 공급해서 손 씻기 교육만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이 어떠한 기생충의 감염이라든지 질병의 감염을 예방한 사례로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ESG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밀접한 단순한 하나의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김장 연탄에 우리가 사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좀 우리를 되돌아보면 보여지는 행위에 너무 좀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ESG 활동이.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식이 앞으로 우리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위생과 관련해서 화장실의 위생, 화장지를 보급한다라든지 청소 도구를 보급한다라든지 청소 용품, 청소 방법, 그리고 왜 우리가 깨끗한 환경과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이거는 사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 퍼포먼스가 비용을 지불했을 때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장 친숙한 브랜드일 것 같아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 원두의 윤리적 생산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한다라든지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 농가의 시설을 개선해 준다라든지 노동 착취 어린이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든지 이러한 도덕적인 생산 자체에서부터 도덕적인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원료를 공급받는 것도 ESG 하나이고요. 이거는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사례입니다. 사실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도 군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이 어떠한 컨텐츠, 지역의 문화 자원을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걸 관광 자원화하고 인구를 유입시켜서 소득을 유발하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맞물려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이렇게 스타벅스의 이러한 매장, 팝업 매장을 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면 그 수익금은 기업으로 오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죠. 그 일대를 활성화에 기여한 거를 전통시장과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하루 같이 고루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 관련된 문화시설에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군산에서 그 우리 매일 먹는 커피 스틱 있죠, 노란색. 그 기업이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꽤 흥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들이 지역에서 자꾸 기업과 함께 만들어지면 기업도 좋고 우리도 좋은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을 하면 조금 적대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상생 모델을 같이 개발을 하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을 서로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자주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 성과가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수행하는 소기업들이 소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모태의 근본이 돼서 만들어진 기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그러한 지배 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의 문제가 균등하고 평등으로 될 수 있는 정관을 가지고 법 제정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수익성에서는 조금 밀려서 굉장히 열악하고 작은 규모입니다. 근데 근래에 마을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됐어요. 우리 지역 한병도 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13년 만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법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하고 마을기업은 일반 소상공인 폐업률이 63%인가 그런데요. 마을기업은 30%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어려운 코로나라든지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고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첫 번째 힘을 사실은 인정받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정관 자체가 5인 이상이 같이 협력해야 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러한 폐업률을 낮추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 청년들을 고용하고 그러한 수익이 지역에 확산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도 또는 지역 민간 봉사 단체도 이러한 역할들의 간극을 서로 메우는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 차이를 조금 의견의 차이라든지 생각의 차이들을 좁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호원대학교에서는 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지역 봉사를 하기 위한 콘텐츠들을 발굴을 합니다. 우리 호텔 외식조리학과의 그런 빵 제조 기술이라든지 요리 제조 기술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요. 우리 호원대학교는 실용음악과 공연 미디어 학부, 그 다음에 K-팝 학과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입시 경쟁률이 100대 1, 지역사회에서 입시 경쟁률이 100대 1이 나오는 데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사실 서울에서 더 높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 이제 군산시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자원을 스토리를 개발해서 공연화한다라든지 AI와 XR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이러한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 축제에 그러한 그 문화 콘텐츠들을 같이 협업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엊그제 봤는데 우리 그 K-팝 학과에서 군산에 있는 관광 자원들의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이 제작을 했는데요.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도 같이 대학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서로 오랜 기간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걸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사회 구조이거든요. 근데 어느덧 산업화가 되면서 그게 조금 소실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재현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자치 규율 또는 우리 자체적인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되새겨봐야 되는 또 그것이 지역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이고 민간 단체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이제는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논의 자체가 앞으로 더 활발히 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서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강점도 있지만 그 강점들이 서로 연대가 되었을 때 커다란 큰 무리가 되고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에 널리 전파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사례와 저희 대학의 사회공헌 사례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은미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장을 맡은 김점란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ESG 관련돼서 발표를 해주셨던 우리 발제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고상진 박사님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지역이 봉사활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호원대학교 유은미 교수님 ESG 실천 기업과 대학 사례, 지역사회 공헌 사례를 통해서 기업이 ESG 어떻게 균형 있게 운영하려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오늘의 논의는 하나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지역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합 토론자는 우리 이현진 바자울 청소년 복지시설 시설장님께서 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한선영 이일여자중학교 교육복지사님, 세 번째 패널은 서현석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표해 주신 발제자님 큰 박수 한번 드리고 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진 우리 시설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바자울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장 이현진입니다. 조금 이름이 어렵죠.
네, 저는 오늘 고상진 박사님께서 해주신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을 텐데요. 토론이라기보다는 발표해주신 주제에 좀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실천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아까 고상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향약의 어떤 그 미덕들에 부합해서 어떻게 실제로 지역 공동체 들의 그 순환과 자원봉사와 또 돌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청소년 자립학교는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인가를 받아서 2019년에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비행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을 조금 지원하고자 하는 바자울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라는 곳이고요. 우리 청소년 자립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첫 번째로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느라고 이제 주거나 사회 공동체 활동이나 교육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이 지역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먹거리 돌봄이랄지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활동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 그리고 여러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활동들 다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자립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고상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향약 정신에 딱 맞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미덕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덕업상권, 선한 행위들을 격려하고 확산시키는 사업들 그 실천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저희 바자울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과 이사님, 그 법인의 이사님들 예를 들면 원광대학교 교수님들이랄지 지역 사회의 굉장한 리더시랄지 아니면 이제 공부해 주시는 교육자 분들이랄지 이렇게 1대1 멘토링을 거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름에 제주도를 2박 3일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청소년 한 명과 이 멘토 한 명이 딱 붙어서 정말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덕업상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실천이고 이런 이사님들이 어떤 대가나 아니면 뭐 비용이나 뭐 사회적 뭐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활동에 그 봉사 정신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신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과실상규의 미덕들, 공동체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활동들을 합니다. 저희 청소년 자립학교에서 최근 들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을 식당을 열어서 사업 그 식사를 나눔하는 활동을 해요. 그런데 대상자는 정원은 10명인데 항상 20명, 30명씩 지역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식은 모자라고 일손도 부족해지죠. 그럼 그 안에서 자기 규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 오셨다가 다음엔 안 오세요. 나는 됐어. 나보다 더 밥 필요한 사람들 와서 먹으라고 한다랄지 아니면 뭔가 좀 하실 수 있으신 어르신들은 내가 뭐 할까? 내가 뭐 나를까? 언니가 밥 퍼? 아니면 내가 국 나를게? 이런 식으로 하신다랄지 어떤 분이 막 맛있는 거 많이 가져가시는 거 보면 아저씨 2개만 가져가. 뒤에 사람 더 많이 와. 이러면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아주 소소한 규범들이지만 그걸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2개씩만 가져가세요. 그러지 않았는데 알아서 그런 규율들을 만드시고 규칙들을 만드시고 자기 역할들을 나누시고 이런 것들이 한정된 자원을 나누고 더하는 공동체의 자치 규범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속상교도 마찬가지예요. 존중과 배려의 관계 맺기,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또 어르신들은 이런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특별히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배움 공동체의 현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환난상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상호부조 체계, 코로나 때 아동들이 또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밥을 굶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딨냐 하시겠지만 학교에서 그 급식을 못 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도시락을 싸서 배달해주고 그 배달을 자원봉사센터나 이 아우름 단장님 같은 봉사단체에서 직접 신동 이제 주민 새마라띠 봉사단이었는데 그 주민 봉사단께서 배달을 해주시고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활동들을 함께 저희 기관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것들을 해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향악에서 나타나는 이런 미덕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녹아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학교가 그리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지역을 돌보는데도 모든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봉사나 아니면 나눔을 받기만 하는 주민도 없고 나누기만 하는 주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 그래야만 지역을 살리는 그리고 살만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 적립이랄지 인증이랄지 어떤 뭐 상이랄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이런 이 지역을 살리는 봉사활동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난 지역 봉사활동이 살아있는 지역을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키워드는 아까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관계. 그리고 저는 하나 더 하면 호혜. 결국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참여해 주신 어른들은 교수님들은 혹은 청소년들은 어떤 걸 얻어갈까? 물론 돈, 시간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소속감이랄지 자부심이랄지 성취감 그리고 체험과 기회 그 기회는 매우 다양한 기회일 테고요. 또 여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의 경험들 이런 것들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 또 청소년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체험이랄지 사회 기술을 획득하는 장소랄지 자존감이랄지 심지어는 일상의 회복까지 엮었을 때 그 봉사활동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 의미가 더 있어지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지역 공동체 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주민들한테 꼭 이제 저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주민들의 이런 활동들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명예롭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물론 행정과 제도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끊임없이 일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일감들이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봉사활동 1365 사이트에 그 봉사 시간 적립을 하려면 일감을 올립니다. 그때 이제 일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일감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그 일감은 정말 주민들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주세요. 아니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 따왔으니까 주민들 참여해 주세요. 동원이 아니라 주민이 진짜 주민을 위해서 이 지역 안에서 이 마을 안에서 할 수 있는 들을 주민들이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감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행정과 제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주민자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일감을 만들고요. 그 일감에 대한 지원들은 행정 그리고 제도가 해야 합니다. 그 과정들은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의견들을 이 토론자 또 발표자님들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기관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자울 청소년 복지시설 이현진 실장님, 참 우리 향약의 4대 미덕하고 연결해서 어쩌면 그렇게 생사하고 따뜻한 얘기를 해주시는지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또 거기다가 강조하시는 그 멘토 역할, 지금 우리나라에도 책사가 있듯이 멘토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걸 잘 엮어서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을 해주셨는데요.
주민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걸 일감을 만들어야지만 계속하는 거지 기관에서 만들어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성이 아니라는 거, 지속성을 가지고 하자는 거 참 좋은 고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한선영 이일여자중학교 교육복지사님 토론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일여자중학교 교육복지사 한선영입니다. 저는 ESG 실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사례 그 발표를 보고 이제 저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저는 ESG가 단순히 기업 경영 전략이 아니고 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복지적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지만 기업에서는 그걸 또 지속 가능한 경영의 기준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저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공동체적인 그 배움의 방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ESG에서 이 S 그 사회가 교육복지의 그런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듯 학교는 학생의 한 명 한 명이 그런 학습권과 성장 환경이 책임져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포용이 있어야 하고 그런 기회 균등이 그 ESG의 그런 가치와 그런 교육복지의 그 공유가 되는 중요한 철학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에서는 그런 비교과 중심의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ESG가 자연스럽게 교육과 이제 연결이 지면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가치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ESG에서 그 환경 2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그런 환경 교육이나 그런 자원봉사 캠페인으로 또 연계를 가능할 거라는 좀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회에서는 그 학교도 하나의 이제 제2의 이제 또 사회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런 또래 멘토링이나 사제 멘토링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좀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배구조 그 안에서는 학생의 자치를 좀 더 중심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그런 자발적인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과정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연계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바로 학교 속의 ESG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ESG 실천은 교육복지에도 커다란 여러 가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유은미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는 그 각 기업의 사례들이 그런 사회 공헌을 뛰어넘어서 학생들의 그런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각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기회와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투자와 사회적 자본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의 방향성과 너무 일맥상통하고 잘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ESG가 또 마냥 좋다고만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인 성찰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형식적인 ESG 보고서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그거를 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나 그런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나 그런 부분도 좀 더 개선되고 좀 접근성 있게 참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또한 그런 성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ESG가 점수가 아니라 그런 관계와 신뢰의 문제에서 더 넓은 개념으로 가치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업의 사례들과 학교와 적용할 수 있고 또 제가 교육복지사로서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를 제공할 때 좀 이게 연결성이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고 앞으로 그 가치나 이걸 가지고 저도 또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획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ESG가 그런 기업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학습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ESG를 접근할 때 그 환경의 이기 같은 경우는 좀 생태 감수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아이들에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사회 S 같은 경우는 사회 이런 돌봄이나 평등을 실현하는 복지, 좀 주도적인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배구조에서는 그런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원대학교에서 그 공연 미디어 학부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이런 공연이나 이런 거를 좀 연계해서 해주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좀 참여할 수 있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발언으로 한 학생의 변화가 한 공동체의 성장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작이지만 이게 생활 속으로 실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 작은 변화가 큰 효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ESG의 실천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일여자 중학교 교육복지사 한선영 복지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ESG 개념을 다시 재정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기회에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익산 지역의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같이 공론화시켜서 이런 걸 같이 학생들이 배우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직접 해보는 거 그리고 좋은 것들은 지금같이 금강방송에서 이렇게 협찬해 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같이 공유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대학교에서 우리 이은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교에서 하는 사례를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공관광학과이기 때문에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유튜브 콘텐츠를 4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중심 학습법을 해가다 보니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하면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우리가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가장 진정성 있으려면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늘 얘기하지만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활성화돼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우리 패널 서현석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연석입니다. 오늘은 ESG라는 가치가 왜 자원봉사에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자의 이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실 시민들께 ESG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그냥 환경 보호하는 거 아니야? 뭐 플라스틱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은 많이 인식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환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ESG라는 그 이에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ESG는 환경만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사람도 지키고 운영도 투명하게 하자는 세 가지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함께 챙기자는 것이고요. 환경 잘하고 ESG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비로소 ESG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E는 여기 앞에서 하는 ESG의 E는 환경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뭐 플로킹이라든가
또 재활용, 일회용 사용 감소 등과 같은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익산에서도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는 사회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발표로 고상진 발제자님이 제시해 준 것처럼 향학이라든가 사회자본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은 어떤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형태로 사실 가장 자원봉사답고 가장 중요한 영역의 형태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의 돌봄이라든가 안전활동, 재난대응, 그다음에 세대 공감 활동이라든가 다문화 지원, 청소년 멘토링 등 사람을 돌보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모든 활동들이 바로 이 S라고 하는 영역에 속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G는 지배 구조인데요. 이거는 운영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희 이제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봉사 실적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정하게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나 또는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라든가 성과를 공개하고 이것이 바로 ESG의 G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가 지켜야 나갈 기본 이념이고 방향일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좀 이런 변화들, 과제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는 시민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과정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며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자원봉사 트렌드는 남을 돕거나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 활동 같은 성향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그 봉사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제들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하기에는 사실은 또 한계점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에 있어서 봉사활동이 좀 더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ESG 기반에 따른 자원봉사가 중요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만이 아니라 그리고 운영의 신뢰까지 함께 챙기는 봉사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운영되는 자원봉사 활동의 방향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활동입니다. 뭐 사례들도 보신다고 하면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촌이라든가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복합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